건축평단 20호.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한 건축가 선생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토마스 한 선생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여기 건축평단 뒤에 보면 저자 소개가 나옵니다. 저자 소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글쓴 이들, 이 책에 글을 쓰신 분들에 대한 소개인데, 토마스 틸루카 한영경, 서울에서 태어나 예술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의심한 예수의 제자 토마스라는 이름의 세례명을 받았다. 이걸 프로필에 넣은 걸 보면 이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나 봐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뉴욕과 LA에서 자랐다. 버클리대, 클랜블루 예술대, SCI 아크 등에서 공부했고, 블라블라 디자인 컨설트를 역임했고, 리베스킨트와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 미국, 서울에 전시 참여했고, 김용옥의 강의를 포함해 여러 중요한 학문적 텍스트, 그리고 영화 유명한 인권택, 이준익의 왕의 남자 등을 영어로 옮겼다. 템플대, 펜실베니아 예술대, 경기대, 건국대 등에서 교수로 가르쳤고, 현재는 시챈 대학 교수로 타이페이에 거주하며 타이페이에 계십니다. 재단과 이미지 틀 지우기 문제를 놓고 작업 중이다. 이분이 이제 전통적인 그 페이퍼 아키텍트로서 아주 대명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 건축가 출신으로는 아주 독특한 작업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이 토마스 틸루카 한 건축가의 작업, 페이퍼 아키텍트 텍스처 작업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편에 어딘가 실려 있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읽는 거예요. 미리 읽지 않았습니다. 영어 버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과 휴머니즘의 적실성의 질문에 대한 매우 짧은 소개. 인텔리전트 기계 시대의 X와 Y의 질문. 제목부터 어려워요. 기계 시대의 X와 Y의 질문. 잘 짓기라는 개념, 목적으로서, 그리고 은유로서, 그리고 휴머니즘. 자, 그 전에 이걸 빼뜨렸네. 변한다는 것만 변하지 않는다. 헤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다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디스트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좋은 건축의 효과는 정확히 무엇인가? 혹 그것이 있다면 그 이득은 무엇인가? 즐거움인가? 안락인가? 좋은 건축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시민으로 만드나? 더 생산적으로 만드나? 더 친절하고 더 너그럽게 만드나? 즉답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 특히 전문 직능에 속한 사려 깊은 사람들 사이에 나쁜 건축에 대한 거부감만큼이나 많은 평범한 이들이 좋은 건축에 이득이 되는 건축으로 생각하는데, 둘은 뒤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건축이 뭐냐, 좋은 건축이 뭐냐, 좋은 건축을 이득이 되는 건축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휴머니즘, 건축과 휴머니즘, 윤리적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가? 이 김에 다음에 대해 아무 아이러니 없이 한마디 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 계급을 위한 초기 모더니즘 주거 프로젝트들이 오늘날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지위에, 상업적인 지위에 따른 시장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살 수 없게 되었는지 말이다. 우리는 외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것이 나쁜 건축인지 확실하게 한다. 우리가 의미하는 나쁜 건축이란 그런 디자인이 없는 싼 재료로 만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싸구려 건축이 아니라, 그러니까 값이 싼 게 나쁜 건축이 아니라, 싸구려가 아니라 마음의 곤궁, 곧 오직 자료, 무감정, 기쁨 없음, 공감 결핍,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 시기에 가용한 더 좋은 건축 사례들에 대한 호기심 부재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이게 나쁜 거다. 이익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것에서 생겨나는 구조물, 이게 나쁜 건축이다. 우선 이 말을 덧붙이자. 나쁜 건축이라고 할 만한 비싼 건물들이 널려 있다. 나쁜 건축 너무 많다 이거지. 비싼 거. 축조물, 교화, 유익한은 라틴어 못 읽겠어요. 거주하기, 만들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관계성을 갖는다.
그 말의 본디 뜻은 자연의 파괴력, 시간의 검증, 그리고 물로 침입하기를 위하는 적들에게 견디는 실체적인 내구성, 강도를 지닌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거주할 만한 구조물을 구축하기다. 자연이 이탈리아의 초기 인류에게 그것이 뜻하는 것은 흙, 벽돌, 갈대, 집 등이 아니라 무거운 것, 내구성 강도 있는 돌, 목재, 철, 그리고 세라믹 타일 등을 사용해 집을 짓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또한 도덕적이고 교육적으로 지어내기를 뜻하게 되었는데 정신은 약한 것이어서 주어진 이슈에 대해 원만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경우 모든 종류의 유혹, 감정, 미신 그리고 환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잘 짓기와 몸과 정신이 좋은 건강, 건전성을 유지하기 간의 밀접한 관계는 그러니까 잘 짓기와 몸과 정신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간의 두 사이 간의 밀접한 관계는 인류 사이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동아시아 또한 건과 이건 이거 좀 어렵네요. 건이라는 두 낱말 사이의 음과 의미 모두가 유사하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인가 보죠. 건강할 때의 건과 짓기의 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오케이. 잘 짓기가 이 건축할 때 건이고 정신이 좋은 건강할 때의 건자가 이건 거거든요. 다 좋지만 당면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건축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는 휴머는 오늘날 정확히 무슨 말인가? 고전적인 테세우스의 배. 이 문제는 정체성의 역설을 다룬다. 만약 배의 널빤지들을 다 교체해도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배인가?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대충 지금 이런 거지. 김호중은 뭐 어디까지가 김호중인가? 예를 들어서 내 코가 없어져도 내 오른팔이 없어져도 여전히 김호중인가? 내 다리가 없어져도 혹은 내 눈과 입이 그리고 간과 쓸개가 없어져도 혹은 머리가 배가 없어져도 어디까지 없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나인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정체성 얘기인데 고전적인 질문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더 이상 단순히 학문적인 것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기서 리얼리티로서 다소 긴박한 심지어 위협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인가? 휴먼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장기들은 이제 인공대체물이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인공대체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장기들로 교체할 수 있다. 좀 전에 비유가 맞았네. 그죠? 머지않아 우리는 칩을 사용해서 우리 뇌를 변경시킬 능력을 가지게 된다. 루머에 따르면 미국 군대는 그것을 연구하는 중에 있고 그 기술과 다른 여타 기술들은 사이에는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 큰 구조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현대인들은 효율이 발전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효율이나 기술의 목적 자체이다. 효율은 기술의 목적 자체다. 그런데 효율의 발전이 곧 따라서 우리가 건축의 예술 혹은 영혼과 연관된 문제에서 자동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설령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엄청나게 퇴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발전을 했다 이거지. 근데 그런 효율이 발전했다는 것이 영혼 예술로 치면 엄청난 퇴보를 했다. 심지어 광고와 브랜드 인식과 명성의 목적을 위해서는 더 시각적으로 즐겁게 해주게 되었지만 말이다. 인간이 빵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효율성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다. 휴먼이라는 것은 우리를 돈이나 에너지를 아끼는 것 이상의 무엇을 갈망하게 만든다. 휴먼은 그 이상이란 얘기죠. 그 이상을 원하는 것. 우리는 잠깐의 새로움의 스릴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건축에서 우리는 말로 그리고 숫자로는 분명히 요약할 수 없는 특질을 보고 느끼기를 갈망한다. 이 특질을 붙잡을 수 없으며 언어, 서술로 표현할 수 없고 이론적 틀로 포착할 수 없다. 공간의 경험은 기억이나 상상처럼 장소의 물질적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런데 그 잉여의 특질은 감지할 수 있으며 무수한 방편, 상황, 역사적 맥락에 따라 우리의 경험에 주어진다. 건축은 그 자체가 전적으로 물질적인 무엇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떤 아이디어,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자. 그러니까 건축은 물질의 무엇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개념이라는 거야. 건축은 실제도 비실제도 아니라 실제도 비실제도 아니다. 그것은 두 영역의 실존을 왕복한다. 때때로 그것은 주로 기호 또는 기하, 대칭, 도상, 시 이런 건 비실제잖아. 그죠? 이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기호, 기하, 대칭, 도상, 시 이런 건 비실제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언급에 속한 아이디어의 기록으로 존재한다. 때때로 그것은 모종의 실용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다. 휴먼과 휴머니즘에 관한 질문이 휴먼, 동물의 본질을 표식하는 너머의 것에 대한 건축의 연관성의 문제에 적실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되는 것은 그러한 사이 공간에서다. 그 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비실제 사이 아마도. 말이 나온 김에 여기 두 상이한 시대와 문화에서 연유하는 두 이야기를 내어놓음으로써 이 소개를 아주 짧게 하겠다는 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두 이야기는 생각과 건축, 곧 경의와 생각의 욕망의 이상한 관계에 대한 것이다. 경의와 생각의 욕망. 첫 번째는 중국 이야기다. 저자가 없는 이야기다. 아마 전설이 된 루머일지 모른다. 첫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글자와 지속적 실행의 힘. 마지막 황제가 몰락하기 전 19세기 말 어느 때 일본 군의 학자들이 아니지 일군이면 어떤 무리의 학자들이 카자흐스탄의 접경지 신장 서쪽 변두리의 낡은 여관에 모였다. 여관의 식당에서 보면 제국의 서쪽 변방에 나타내었던 이전에는 장엄하지만 지금은 퇴락한 성문에 천상의 조화를 지닌 위대한 서문이라는 이름의 장대한 붓글씨를 볼 수 있었다. 장대한 붓글씨. 얼마큼 되는지 양을 좀 보고 갈까. 여기까지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계속합니다. 당대 말에 만들어졌지만 오랜 시간과 방치가 그것을 피폐하게 만들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학자들이 여관에 모인 것은 명백히 그들 중 누가 그 글을 다시 쓰는데 그래서 그것을 베껴 써서 나무 조각사에서 조각사에게 줘서 원래의 글과 같이 제대로 완성하는데 가장 적합할지 시험하고 선정하는 것이었다. 학자들은 차를 마시면서 당면한 문제의 세밀한 부분들을 논의했다. 잠시 후 종업원이 훌륭한 신사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겠냐고 소심하게 물었다. 신사 여러분, 잃어버린 글자를 다시 살리려고 이렇게 멀리도 오셨군요. 여러분들의 박식한 토론을 엿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종업원에게 불과하지만 저의 응석을 잠시 받아주실 수 있으면 뭔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종업원은 뒷방에서 큰 아마포 두루마기를 가져왔다. 그 위에 논의의 주제였던 바로 그 글쓰기가 쓰여있다.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완벽했다. 베껴쓰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특별한 특성을 지닌 채 살아있고 강렬했다. 학자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강한 호기심으로 한 학자가 물었다. 어떻게? 어디서? 누가? 이것을 어떻게 구했어? 어디서 구했어? 이 명필을 쓴 학자는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종업원이 대답했다. 제가 썼습니다. 학자들이 이번에는 더 한층 놀랐다. 그런데 그게 어찌 가능한고? 서체들이 고대풍이어서 그런 글씨를 쓰려면 수년간 공부해야 할 텐데 학자가 아니란 말인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초만 배웠을 뿐이죠. 저는 여기서 평생 살며 이 여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창문 바깥을 볼 때마다 성문을 봅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황폐하게 된 것이 속이 상합니다. 성문이 황폐하게 된 것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탁자를 닦을 때마다 그 글자를 쓰곤 했습니다. 대체로 보아 그 글자를 40년에 걸쳐 10,000번 이상 썼을 겁니다. 학자들은 지체 없이 만장일치로 그들 중 누구도 그 과업에 종업원만한 자질이 없다고, 그리고 종업원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성문은 이전의 영광을 되찾았다.
성공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야기, 미완성 명문의 신비. 두 번째 이야기는 델피 아폴로 신전에 있는 글자 E, 입실론이라고 불러요. E, 입실론의 신비에 관한 것으로서 플루타르크의 도덕과 연관된다. 입실론은 사원현관에 있는 세 명문 중 하나였다. 첫째는 이렇게 쓰여 있다. 너 자신을 알라. 둘째는 이렇다. 어떤 것과 과하지 말라. 어떤 것도 과하지 말라. 지나치지 말라. 글자 입실론만 있는 명문은 그 의미가 불분명해서 심지어 플루타르크 이전에도 모종의 헷갈림과 난처함의 문제였다. 플루타르크는 자신의 대화에서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6가지 가설을 검토한다. 간명성을 위해 우리는 첫 4개만 볼 것이다. 4개만 보겠다는 거예요. 1, 2, 3, 4. 나머지 2개는 우리의 목적에 특별히 흥미롭거나 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입실론은 그리스 알파벳 중 5번째 글자이다. A, B, C, D, E. 그리스인들은 숫자를 쓰기 위해 알파벳을 썼기 때문에 E 이퀄 5번째, 5라고 하는 숫자로 썼나봐요. 입실론은 그리스의 5명의 최초 현자들을 나타낸답니다. 솔론, 킬로, 비온, 피타쿠스, 탈레스. 이 해석은 사원은 역사를 관통해 나타나듯 지혜와 그것이 구현된 선생들의 연속성을 찬양하기 때문에 말이 될 법하다. 두 번째, 입실론은 그리스 알파벳의 7모음 중 2번째 모음이다. 이게 모음이죠. 모음 자음 할 때 모음 중 2번째에 나타나는 모음이다. 그래서 이 경우 입실론 이퀄 2 숫자 2에 해당되며 그것은 다시 해를 가리킨다. 그 당시 그리스 천문학 체계는 오직 7개의 행성들 또는 천체들만 인식했는데 2번째 행성은 아폴론 신과 동일한 해였다. 이것은 천문학적 해석이다. 세 번째, 입실론은 만약에를 의미하는 이 아이라는 말이다. 신탁을 향한 모든 질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아낼 목적으로 만약에로 시작한다. 만약에 내일 사냥을 나간다면, 만약에 왕이 강을 건넌다면 등 이것은 미신의 기운이 끼어든 종교적, 신비적 해석이다. 천문학적. 네 번째, 가설은 세 번째 가설의 연장이고 이 아이, 만약에라는 낱말이 인간 지성에 날개를 부여하는 3단 논법 추론의 기초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진리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의미로 만약에를 뜻한다. 이것은 철학적 가설이다. 우리에게 더 흥미롭다. 플루타르크가 아마도 미완성 명문 혹은 파편이 된 명문 1, 2의 의미의 문제를 이 모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를 위한 냉철한 교훈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 어렵죠? 냉철한 교훈인데 그것은 우리가 망각한 2가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탐구는 경이로서 시작되며 이러한 인간의 경이의 기제는 특별한 선물로서 그것의 목적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건 넘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거가 건축이 아니다. 그 너머의 것을 찾는 것 아니냐. 그 너머의 신성하고 성스러운 것을 우리가 모색하는 데 안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경이, 신성, 성스러운 것. 탐구는 철학의 시작이고 경이와 불확실성은 탐구의 시작인 까닭에 신과 관계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수수께끼로 은폐되어 있을 수밖에, 그리고 왜에 대한 모종의 해명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만 자연스러울 뿐이다. 은폐되어 있다는 거죠. 수수께끼로. 우리가 탐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이감 없이는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할, 진리를 추구할 정신이 있을 수 없다. 영어 낱말 퀘스트, 탐구, 탐색은 묻다와 연관된다. 묻는 거예요. 둘 모두 탐색 행위를 함의한다. 퀘스트, 탐구, 탐색. 배후에 있는 생각은 장엄한 규모의 모종의 모험을 수반하는 무엇이다. 퀘스트,
탐구, 탐색은 단순한 찾기가 아니라 탐구는 철학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단지 찾기가 아니죠. 전화나 열쇠를 찾던 말이다. 퀘스트, 탐구, 탐색이 함의하는 것은 그 정체가 아직은 불분명한 정체가 불분명해야 돼요.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가 신화, 전설 혹은 저주 속에 가려진 대상, 동물 혹은 사람을 찾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평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퀘스트, 탐구, 탐색은 위험투성이인 어떤 실존적 행위이다. 위험하다니. 그것의 착수의 사물을 발견해 승리로 귀환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영광이나 계시를 약속하는 어떤 실존적 행위이다. 실존적 행위이다. 위험투성이인 실존적 행위이다. 명백하고 분명한 위험에 맞서 용감해야겠네요. 탐색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은 경의밖에 없다. 경의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열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에 인간은 경의 덕분에 이제 시작하고 처음으로 철학하기 시작했다. 경의와 불확실은 탐구의 시작이고 탐구는 철학의 시작이야. 그래서 철학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성급히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다. 좋은 건축은 우리 주제가 좋은 건축이 뭐냐였죠? 경의로 잉태된다. 경의로서 시작된다. 그리고 경의를 느끼는 능력만으로 우리는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경의를 느낄 수 없으면 인간도 아니고 좋은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로써 계속된다. To be continued. 어렵네, 그냥. 그래도 뭔가 지식이 쌓인 듯한 느낌이 들죠. 건축과 휴머니즘의 적실성에 대한 짧은 소개. 인텔리전트 기계 시대의 X와 Y. 인텔리전트 기계 시대가 돼서 그 인간성, 휴머니티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돼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좋은 건축은 단지 이득이 되는 건축이냐, 시장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신비, 파악하기 힘든 것, 비실질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의 경계를 오가는 것, 두 이야기가 생각과 건축, 곧 경의와 생각의 욕망의 이상한 관계에 대한 것.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경의감이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경의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경의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이기 위해서 경의감을 느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